자, 오늘 해설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간의 인지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나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물리적인 몸, 즉 신체에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야말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상상력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현실과는 뚝 떨어진 채 그냥 멍하니 의자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하는 공상? 백일몽?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상상력은요, 여러분의 물리적인 신체 없이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상상력은 절대로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살펴볼 전체 내용입니다. 1번, 상상력은 머리가 아닌 몸이다. 2번, 듀이의 하나의 경험. 3번, 경험을 묶어주는 질성. 4번, 신체적 활동으로서의 상상력. 그리고 마지막 5번, 마크 존슨의 상상력 구조 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매력적인 철학적 개념들을 아주 쉽게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 상상력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다. 기존의 관념을 어떻게 깨부수는지 볼까요?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서구의 전통 철학자들은 이성과 마음만을 아주 순수하고 고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변하고 늙어가는 우리의 신체는 불순하고 심지어 사고를 방해하는 것으로 철저히 무시당했었죠. 하지만 존 듀이나 마크 존슨 같은 학자들이 이끄는 이른바 체험주의는 이걸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물리적 신체야말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처음엔 주류 철학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존 듀이의 하나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듀이가 이 추상적인 이론을 우리 일상으로 어떻게 끌어오는지 보시면 정말 흥미로우실 거예요. 듀이는요,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무작위의 경험들과 그가 특별히 이름 붙인 하나의 경험, 즉 영어로 an experience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사실 우리 삶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파편화된 사건들의 연속이잖아요.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듀이가 말하는 하나의 경험은 아주 뚜렷한 시작과 전개 과정, 그리고 명확한 끝을 가집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건 그냥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에 완벽하게 도달하는 일종의 만족스러운 완결을 뜻하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경험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의 통합된 사건입니다. 좀 더 와닿게 우리 일상 속 비유를 들어볼게요. 하나의 장음이라고 해서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땀 뻘뻘 흘리며 농구 경기 한 판을 끝마치는 것,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음미하며 먹는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 혹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책 한 권의 원고를 마침내 끝내는 것, 심지어 누군가와 깊은 공감을 나누는 대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뚜렷한 해소와 완결을 향해 나아가는 만질 수 있을 만큼 생생하고 물리적인 발전 과정, 즉 하나의 경험인 거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별적인 경험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로 묶여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걸까요? 바로 질성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뒤에 이 멋진 문장을 한번 보시죠. 하나의 지배적인 질성이 경험의 지적, 정서적, 실천적 부분들을 통합된 전체로 묶어주며 그 식사 또는 그 폭풍과 같은 고유한 이름을 부여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질성, 영어로 퀄리티가 아주 핵심인데요. 우리가 어떤 강렬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경험 전체를 싹 감싸는 독특한 분위기나 느낌 같은 게 남잖아요. 뒤는 우리의 지적인 생각이나 정서적인 감정이 따로 국밥처럼 노는 게 아니라 이 질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서 쫙 하나로 통합되어 느껴진다고 본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섹션, 신체적 활동으로서의 상상력입니다. 이 몸의 경험 안에서 상상력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듀이에게 상상력이란 무슨 요술 지팡이 같은 마법이 절대 아닙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몸이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물리적인 세계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인 기능이에요. 마치 우리가 팔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인간 활동의 지극히 정상적인 일부라는 거죠. 다시 말해 상상력의 진짜 뿌리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몸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다면 굳이 상상력을 발휘할까요? 안 하겠죠. 상상력은 우리가 물리적인 고통이나 난처한 상황, 삶의 불편함에 딱 직면했을 때 폭발합니다. 우리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더 나은 상태를 투사하도록 강요받는 거죠. 듀이는 이걸 이상화하는 상상력, 그리고 드라마틱 리허설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릿속으로 창조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미리 연습해 보는 거예요. 결국 상상력은 우리의 물리적 생존과 적응을 돕는 엄청나게 실용적인 도구인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듀이의 통찰을 이뤄받아서 그렇다면 이 신체화된 상상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 작동하는지 밝혀낸 마크 존슨의 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크 존슨 이론의 첫 번째 핵심 기둥은 바로 영상도식입니다. 용어가 좀 학술적이라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뇌 속에 탑재하고 태어나는 무슨 소프트웨어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걷고 넘어지고 문을 밀고 물건을 당기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유연한 물리적 패턴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몸으로 직접 익힌 감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둥이 바로 은유적 사상 혹은 은유적 투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랑이나 시간, 도덕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복잡한 추상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걸까요? 존슨에 따르면 우리는 방금 설명해드린 영상도식, 즉 내 몸을 통해 배운 그 물리적인 패턴들을 쏙 빌려와서 그걸 은유적으로 추상적인 영역에 덧씌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리적인 내 몸의 경험이 고차원적인 정신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물리적 행동이 어떻게 추상적 사고로 변환되는지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싹 한번 시각화해 볼까요? 아주 명쾌한 3단계입니다. 1단계, 우리는 환경과 끊임없이 신체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죠. 2단계, 그 결과로 우리 인지체계 안에 어떤 유연한 패턴, 즉 영상도식이 딱 형성됩니다. 마지막 3단계, 우리는 그 물리적 패턴을 끌어다가 복잡한 추상적 사고로 은유적 투사를 해버립니다. 즉,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고상한 철학적 사유와 고차원적 사고들도 결국은 내 몸이 이 세상을 직접 겪어낸 그 물리적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정말 놀랍도록 완벽한 흐름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마음과 몸은 결단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이성과 상상력은 철저히 몸의 경험에서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물리적인 신체 상태, 지금 숨쉬고 앉아있는 그 자세,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신체적 감각들은 과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들을 어떻게 조각하고 형성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몸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